자, 10번부터 보시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10번부터 보면 을은 갑소유 주택을 2018년 4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동일자로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18년 5월 10일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그 주택을 전대차하고 병은 5월 11일자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었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얻어 전대차가 됐다는 거고요. 1번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의 얻었으니까. 2번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3번 을은 4월 2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유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실 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대차 해준 경우에는 전 차인이 요건 갖추면 새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전 게 유지가 쭉 되는 거죠. 4번 3에서 을이 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을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그럼 병은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전 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라고 했고요. 5번 4의 경우에 만일 A가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같은 날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병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까 그 위에 나와 있던 9번의 4번과 같은 얘기죠. 다음 페이지. 자, 11번은 지우시고요. 안 보셔도 돼요. 중복되는 문제고 12번 보시면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우선변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고요. 2번 소액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과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최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언제까지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경매 신청 등기. 다른 말로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인데 그 등기가 되면 이제 부동산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압류. 그러니까 압류되기 전에 갖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됩니다. 우리 그 최근 판례 중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었냐면 이 사람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은 나중에 전액이 지급됐어요. 그럼 이 사람의 우선변제권이 취득되는 시기는 확정일자 받았을 때요, 보증금을 완납했을 때요. 확정일자. 그러니까 꼭 보증금을 다 완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근데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월 15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2월 25일 날 이 사람이 보증금을 완납한 거예요.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저당권자와 임차인 중에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는 거예요? 임차인이에요. 그렇죠? 꼭 보증금이 전액 완납돼야 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최근의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네. 너무 빨리 갔죠? 예. 3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계속 아까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고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4번.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액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들 주다 보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상가 얼마였어요? 상가도 2분의 1이었어요. 상가는 예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그것도 개정이 돼서 상가도 똑같이 2분의 1. 그 다음에 5번. 임차주택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당연 배당해 주는 거 아니라고 했고 당연 배당은 자기가 경매 신청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되어 있을 때. 13번. 갑이 소유하는 주택을 을이 가장 선순위로 임차하여 2017년 6월 1일 인도화 주민등록 마쳤고 병이 6월 2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을은 6월 3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경매시의 우선 변제는요. 임차인이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죠.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으니까? 6월 3일날 받았으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위 주택의 경매시 을은 임차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6월 2일 0시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보다 먼저죠. 2번. 경매 절차에서 병은 을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요. 3번. 만일 경매 절차에서 을이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조심하실 점 뭐냐면 이게 또 경매 넘어갔다. 2차 경매가 되면 다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4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을은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집행개시효권의 예외죠. 5번. 경매를 청구한 을은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누가 청구했죠? 임차인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해 준다고 했죠. 답은 5번이고 1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먼저 입주 및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우연히 확정일자 받은 날에 을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예요 지금? 이건 우열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안분배당, 평등배당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2번 주임법 3조 2의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된다. 부지를 포함한다고 했고 3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로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아파트 전유 부분의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변제 인정한다고 했고요. 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분실되거나 멸실되었다. 우선 변제권 소멸해요? 인정해줘요? 인정해준다라고 했고 4번. 임차인이 전대차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이 등기하면 즉시죠. 대항력 취득하고 5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소액 임차인인 경우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배당 요구해야 한다고 했죠. 자, 15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주임법 3조 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임대차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양수인이라 할 수는 없다. 아까 임대인 지위 승계하면서 본 거죠.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양수인이 아니에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한 주택의 임차인은 토지경매대금에서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이 신축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고 3번.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과 대항요건 및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에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미등기 주택 이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미등기 주택이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당연히 인정되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판례 3개 차례대로 봤잖아요. 나대지일 때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이 신축되었다. 토지의 최우선 변제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미등기였어요. 미등기 주택 임차인 토지의 최우선 변제 돼야 안 돼요?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최우선 변제 인정된다라고 했죠. 4번.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미리 갖추었다 하더라도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보다 늦었대요. 어떻게 배당하죠?
안분배당이죠. 마지막에 평등배당 같은 말에 안분배당을 받게 되고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그 후 보증금을 증액했다. 그럼 저당권 등기 들어온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고요. 16번 틀린 것입니다. 16번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인데 1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언제 한다고 했냐면 종료된 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는 존속 중에는 할 수 없어요. 종료되고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하는 거고요. 2번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그러니까 1심 법원을 말하는데 조심하실 점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민법이 아니고 중개실무시험에서 나왔는데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이렇게 냈어요. OX 틀려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고 3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하여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가장 큰 효용이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요거 해두고 이사가면 예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고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임법 8조 정하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계속 나온 거죠.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법인데 상인법은 주임법과 거의 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점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386쪽을 보죠. 일단 상인법은 주임법과 달리 모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 그럼 서울시는 얼마 이하였어요? 6억 1천만 원 이하. 근데 이때 6억 1천만 원은 순수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이에요. 환산 보증금이니까 주택이랑은 다르죠? 주택은 순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주임법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을 전세했는데 보증금이 57억이었어요. 57억짜리 주택임대차 들어가면 주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그건 되는 거예요. 액수하고 상관없이 주거 생활하면 다 보호해 주는데 상가는 사업한다고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영세상인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뭐 파격적으로 오르긴 했죠. 서울시 얼마 기준이냐면 6억 1천만 원이야. 근데 기억하실 점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상인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해 준다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꼭 기억하신 거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일단 대항력이죠.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갱신 요구제도. 몇 년이냐면 5년까지. 그리고 차임 연체와 해지.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 시험이 그대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좀 이따 사례 문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서울인데 10억짜리 상가 임대차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 변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요. 그럼 저는 경매할 수 있죠? 이때 경매할 때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특례가 없잖아요. 특례가 없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6개월 계약했어요. 6개월 계약? 그럼 1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없잖아요. 아니, 최단 기간 1년 보장은 상인법의 규정이지 민법의 규정이 아니잖아요. 요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요것만.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빼줘요. 그럼 저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1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임법과 상인법의 특별법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건 적용 안 되고 적용되는 건 지금 딱 4개. 대항력, 인도화,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인도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인도화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럼 건물주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야 하네요. 하죠. 그게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년까지 갱신할 수 있냐면 5년까지. 최초 임대차가 만료되고 5년이에요. 포함해서 5년이에요. 포함해서 5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차임을 몇 기 이상 지체하면 해지해요. 3기. 예전에 판례에 의하면 상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그거는 다 2기였어요. 왜냐하면 상인법 적용 안 되면 뭘 적용해야 되니까? 민법. 민법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인법 적용이 안 되면 민법에 의해 2기인데 법을 개정해서 액수와 상관없이 상가는 전부 다 몇 기? 3기였죠.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보장해 줍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문제 계속 보죠. 1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적용? 되죠. 합치면 얼마예요 이건? 3억 5천. 예전에 4억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은 6억 1천까지 올라갔으니까 2번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봄으로 2년으로 정했는데 왜 1년으로 봐야죠? 2년으로 봐야지. 2번 틀렸고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으면 얼마로 보는 거예요? 1년으로 보는 거지. 틀렸고 3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이죠.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거 누가 해야 돼 이것도? 전차인. 5번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처음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틀렸죠? 새로. 우리 주택도 마찬가지죠. 전출 나갔다가 재등록하면 예전 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인정이 돼요. 2번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틀린 것은 1번 갑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을은 갑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시험에 계속 나왔죠. 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2기가 아니라 3기.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물을 훼손한 경우죠. 어떻게 훼손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하고 하면 틀리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이나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언제 고지해 줘야 돼요? 계약 체결 시였죠. 계약 진행 중에 하면 안 된다고 했고. 2번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상가니까 1년이고요.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틀렸죠?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죠. 3번 정답. 4번 갑이 X건물에
X건물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 당연 배당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대항 요건은 일시적이면 돼요? 계속돼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거니까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갑이 2018년 2월 10일 을 소유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8억 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틀린 것은. 자, 요번 우리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정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인법 적용 대상이 4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6억 1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 바꾼 거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문들은 1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번. 그렇죠. 2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최단 기간 1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3번. 갑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갱신 요구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상인법 적용이 안 되니까. 5번. X건물이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건 요거 4개. 대항력, 갱신요구, 3기 연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요것만 적용된다는 점. 자, 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고요.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 뭐 동창회 사무실, 친목회 사무실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 없는 거지.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이건 주택이죠. 상가는 2가 아니라 1로 다 바꿔야 되고. 4번. 전 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기가 아니라 3기죠.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고요. 보호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뭐가 틀렸어요?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라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죠. 종료한 날로부터 3년.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바로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손해배상 채권이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그러니까 개정되고 바로 나오는 건 쉽게 나왔어요. 1번에 1년, 2번에 2년, 3번에 3년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3년이야.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 거죠. 3년은 맞게 해놓고 뭘 틀리게 한 거예요?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틀린 거죠.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다음은 주임법과 상인법을 비교한 것이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적용 범위는 A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B는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이다. 그렇고요. 2번. 대항력은 A는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 날, B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그렇고요. 3번. 존속기간은 기간 정함이 없는 때에는 A는 2년, B는 1년으로 본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4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A는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몇 프로에게? 5%죠. B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틀렸죠? 상가도 5%예요. 5%. 둘 다 5%.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9%였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주택이든 상가든 증액 제한은 이제 다 5%예요. 5%. 5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월 단위 차임 전환은 A는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 낮은 비율, 상가는 연 12% 또는 금리 연동 비율 곱하기 4.5배 중 낮은 비율. 그러니까 월 차임 산정률의 제한이죠. 주택은 10% 또는 더하기 3.5고요. 상가는 12% 또는 곱하기 4.5 중에 낮은 거라고 했습니다.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뭐 답이죠. 인도할 필요 없다고 했고 2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 대항 요건이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중요했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2번 보셨고 3번 보면 자, 증액 제한은 몇 프로를 넘을 수 없냐면 5%. 조심하셔야 돼요. 9%가 아니라 5%. 그다음에 4번 아까 보셨어요? 임차인이 많으면 몇 분의 1이라고 했냐면 2분의 1. 그렇죠? 5번 기간 1년입니다. 3번 틀린 것은 1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1심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주임법이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증금의 액수랑 상관없이 대항력은 다 적용된다라고 했죠. 3번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고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최초 임대차가 종료하고 5년이 아니라 포함해서 5년이죠. 4번 틀렸고 5번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는 보증금의 액수랑은 상관없는데 적용되지 않는 게 있었죠. 어떤 경우? 지금 나온 것처럼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그것도 뭐 있어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4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상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누구한테 확정일자 받는다고요? 세무서장. 그거 조심하시고 뭐 구청장 이렇게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최단기간 1년이고요. 읽어두시고 4번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이고요. 저절로 갱신되는 거 아니에요. 갱신 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5번 틀렸죠. 5번 뭐가 틀렸어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이고. 자, 5번.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자, 중요한 말 나오죠?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이면 거절 사유 아니고 2번.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일단 중요한 건 합의하에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공탁한 경우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합의하에 보상해야 되고 3번이 틀렸죠? 3번은 2기가 아니라 3기.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리고 5번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근데 이걸 언제 말해줬어야 한다고요? 계약 체결 시에. 6번 옳지 못한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임대차 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만료일부터가 아니라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고. 이제 2번 또 나왔죠? 첫째 줄 마지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 그 다음에 3번.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가 건물의 특정 층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 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 시에 뭘 첨부해야 돼요? 도면 첨부해야 돼요. 근데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특정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면 그때는 도면 첨부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판례죠. 4번 법정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5번 법정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리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소멸하냐면 3월. 7번 옳은 것입니다. 1번 틀렸죠? 2년이 아니라 1년. 2번 상품의 제조, 보관, 가공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임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2번 맞죠? 그러니까 단지 제조, 보관, 가공 이런 것만 하는 창고나 공장은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함께 한다고요? 영리 활동,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함께 하면 이때는 상임법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3번 아까 좀 전에 나왔죠? 거절 사유 읽어두시고 4번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번 적용되지? 4번은 무슨 얘기였냐면 갱신 요구를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가 아무 말도 안 하면 5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법정갱신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 된다라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일정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갱신 요구는 5년까지만 되는데 근데 기간이 6년, 7년 될 수 있는 것은 갱신 요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법정갱신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볼게요. 4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이 규정은 법정갱신과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5년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법정갱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5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줄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절할 수 있는,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얼마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6개월. 2번. 법률의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에도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번 틀렸죠. 지금 현재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는 건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부터만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재개발, 재건축 시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받을 수 없어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4번. 권리금 보호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액수랑 상관없고. 5번.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는 대규모 점포나 국유재산인 상가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번 틀렸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갱신 거절 사유 있었죠. 고의 또는 중과실 3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임차인이 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협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1번 틀렸고 2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높은 금액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받으면 되고 3번. 이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방해가 있었던 날이에요? 종료한 날이에요? 종료한 날, 종료 3년. 4번. 권리금의 보호는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적용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대규모 점포나 국유재산 이런 거 적용 안 되고 액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액수는 다 적용되고요. 5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는 해지할 수 있다. 2기가 아니라 3기고요. 다음 페이지. 10번. 자, 거절 사유 아닌 걸 찾는데 뭐 간단하죠. 답은 뭐예요? 1번. 건물의 일부를 어떻게 파손했어요? 경과실. 거절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11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갱신 요구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다라고 했고요. 답은 1번이고 자 2번 2분의 1 맞고요. 3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발생 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4번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증액 제한이죠. 역시 5% 개정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인법이고 집합건물법은 이제 식사하시고 지금 뭐 2시니까 3시에 다시 만나서 보죠.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